안녕하세요. 찍으세요. 지금 심정은 좀 너무 억울하죠. 잠자다가도 진짜 너무 억울해서 잠도 깨고. 한 달 전 사고 때문에 아직까지도 잠이 안 온다는 의뢰인.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뢰인은 직진 차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사람이 부딪힌 것 같죠? 의뢰인이 신호 위반한 걸까요?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 의뢰인 직진 신호 맞네요. 차량 진행 신호입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데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오던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뛰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초로 따지면 0.23초? 순식간이지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단 나온 게 그냥 다리 밑부분 거기 실금 골절이 나왔더라고요. 의뢰인이 곧바로 속도를 줄이고 제동을 했기에 그나마였지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운전자가 차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운전자한테 가해자를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간행이 아니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거 운전자 잘못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비록 차량 진행 시도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가끔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따라서 혹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비하면서 속도를 조금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진행해야 된다. 예전에는요 50대 50 정도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블랙박스를 보고 야 저거 어떻게 피하지? 지금은 60 내지 70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무단횡단자의 잘못이 70% 정도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잘 달리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갑자기 끼어든 차에 뒤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 빼놓고 나머지는 차들이 거의 멈춰 있었는데요. 승합차 한 대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거 피하기 어렵죠. 차 안에 한 10분 정도 탑승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종종 일어나는데요. 이 영상도 버스 전용 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승합차가 끼어들어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갑자기 들어온 차와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방금 보신 두 건의 사고,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 비율은 제각각이었는데요. 먼저 이번 사고는요. 이 차에 6명이 타지 않았다. 버스 전용 차로를 타려면 6명 이상 타야 되겠죠. 6명이 안 탔기 때문에 끼어든 차가 더 많이 잘못됐다. 끼어든 차가 80, 들이받은 차 20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 그리고 이번 사고는요. 이건 6명 이상 탄 차예요. 6명 이상 탔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라고 보험에서 얘기한다는데요. 의뢰인의 이번 사고는 과실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쪽 과실이 한 30%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행차의 뒤쪽을 추돌했다는 거죠. 의뢰인의 영상까지 합쳐 3건의 사고. 똑같은 사고 아닌가요? 전부 다 버스 전용 차로에 시속 90 내지 100km 달리고 있는데 불과 10m 내지 15m에서 갑자기 차가 들어온 거죠. 앞에서 천천히 가다서다 하던 차. 그 차랑 버스랑 차이는 시속 한 80km 정도 되겠죠. 예. 시속 80km면 1초에 22m를 진행하게 됩니다. 차가 들어오고 그걸 발견하는 순간 1초 뒤에는 22m가 벌써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몇 미터 앞에서 들어왔나요? 한 15m? 15m면은 발견하고 브레이크 밟는 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버스가 저 뒤에, 저 멀리 있을 때 들어와야죠. 버스 전용 차로에 갑자기 들어온 차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 셋 다 100대 0입니다. 예. 2003년 어느 날 저녁 식사하면서 술을 얼큰하게 마신 박모 씨. 택시를 잡기 위해서 도로에 나섰는데요. 이 차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들이 쭈르륵 있어서 택시 잡기 힘들어서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선을 넘어서 1차로까지 들어가서 차를 잡으려 하다가 아이고. 마침 그때 지나가던 아이고. 승용차에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주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에서 박 씨가 갑자기 뛰어났기 때문에 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박 씨는 아니다. 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가 서 있었는데 그런데 승용차가 나를 못 보고 부딪혔으니까 승용차가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과실비율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갑자기 뛰어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라는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할 때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또 택시를 잡기 위해서 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항상 조심해서 운전했어야지
그러지 못한 것은 운전자의 잘못이다. 하지만 박모 씨도 현도 2차로 도로에 1차로까지 왜 들어와 서 있었느냐, 위험하게. 그 점에 대해서 박모 씨의 과실을 30,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을 70%로 봤는데요. 이것은 택시를 잡기 위해서 서 있다가 사고 난 거지만 달리 보면 무단횡단 사고와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잘 가는데 사람이 걸어 나왔으니까 무단횡단자죠. 택시 잡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처럼 안쪽까지 들어온 게 아니라 보도, 인도 바로 앞에 내려서 있다가 사고 당한 경우, 그랬을 때는 왜 보도 위에 안 서 있고 차도에 내려서 있었느냐, 위험하게. 그 자체에 대해서 20% 정도로 봅니다. 과실 비율을. 차도의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30%, 만일 넓은 길의 안쪽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40% 또는 그 이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입니다. 저 앞에 상거리가 나타나는데 아이고 반대편에서 온 트럭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오고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차가, 승용차가 좌회전하기에서 멈출 때 덤프트럭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부딪히게 생겼으니까 얼른 피한 거죠. 피한 거군요. 그러면서 중앙선 위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에서는 저 앞에 중앙선 침범해 오는 게 보이지 않았느냐, 보였으면 피해야지, 멈추거나 왜 못 피했느냐 하면서 쌍방과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속 한 50km, 60km 그 정도 달리고 있었다고 보면은 시속 50km일 때 1초에 약 한 14m 정도 갈 수 있거든요. 상대편 차가 넘어올 때 한 20m 됐죠. 그럼 두 차가 부딪히는 데는 1초도 채 안 걸려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 밟는 순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갑자기 넘어온 차, 예상도 할 수 없었죠. 이번 사고는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 트럭의 100% 잘못입니다. 100대 0입니다. 그런데 상대편 덤프트럭 운전자는 앞에 승용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내가 중앙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일부러 넘어간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불법 좌회전하기 위해서 갑자기 멈췄다 그러면 이 차에게도 20 내지 30% 잘못이 있는데요. 삼거리잖아요. 끊겨 있죠, 중앙선이. 좌회전할 수 있는 곳에서 깜빡 켜고 좌회전하기 위해서 멈췄어요. 그런데 뒤에서 오던 차가 앞차의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해서 피하면서 중앙선 넘어간 건데요. 이 승용차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 덤프트럭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중앙선 넘어간 덤프트럭의 100% 잘못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과실 비율이 궁금하십니까? 저희 몇 대 몇에 제보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